자, 저번 주 금요일 새벽 넘어서 토요일 새벽에 시향을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롱을 기대했는데, 1, 2, 3, 4, 5, 6, 7, 8, 9. 그 마지막 파동은 안 맞췄어요. 안 맞췄는데, 여기서 좀 찜찜함은 있었지만, 요거에 내려왔으면 이제 롱을 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를 꺾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꺾임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롱을 보는 게 그렇게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그냥 쭉 뺐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꺾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차트를 여기까지 다 맞춰도 요거가 틀리면 청산이 될 수 있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얘를 이제 BA로, 그죠? 얘 이제 A로, ABC, BA로, 왜냐면 얘가 C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거래량도 여기 지나왔던 것보다는 계속 늘어나면서 진행이 됐었고, 거래량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량은 따로 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제 추세는 1파, 3파, 5파 이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3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5파든 9파든 맞춰서 떨어지는 파동이 마지막 파동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조정이죠, 조정. 여기가 1, 4, 5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C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C파의 마지막 피날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B, C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틀렸던 것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 우리 이제 프랙탈에 맞춰서 보면 다 맞았어요. 근데 프랙탈을 거슬르면 계속 틀렸거든요. 그래갖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7년도 차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어떤 파동이냐면, 이게 이제 그 앞에는 안 보이는데 2시간 보이기 때문에 ABC로 올라가는 B파, 그죠? 그 다음에 파동이 내려오는데, 여기까지가 A파, 여기가 A파, A파, 여기까지가 A파, 그죠? 그리고 B파가, 추세처럼 진행이 된 B파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빔이 있었고, 그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73,800 돌파하고 나서 내가 한국에 잠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10월달 좀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여기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최소한 A파라도 끝나고 B파로 진행될 때 알트들이 그래도 막 10배, 20배 가는 알트들이 있으니 그때 복귀를 하겠다. 그때가 아마 10월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였거든요. 그죠? 제가 좀 원컴 방송을 해갖고 좀 채팅은 못 봐요. 채팅 쓰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지금이 그래서 이제 얘네가 부러뜨리기 전에 요 높이가 이제 2시간 봉상에서 진보라예요, 진보라. 진보라로 오파 상승을 할 것처럼 하다가 부러지는 게 되는 건데, 이 비파의 높이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이 4시간 봉상에서 이 비파가 흰색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지금 1시간 봉으로 나와 있는데, 4시간 봉에서 흰색이거든요.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게, 흰색을 데크를 데리고 와서 골크 시켜서 오파 상승으로 갈 것처럼 하는 게 속임수잖아요. 근데 흰색을 맞히기조차 못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 A가 끝났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구조가 여기가 AA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라갔던 게
얘는 이게 요파동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요파동이. 근데 A가 여기까지고 A, B, C로 진행이 됐던 B, A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 높이랑 같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2017년도는 2시간 봉이고 지금 4시간 봉인데, 그래요. 높이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됐죠. 그죠? 이 짐보라 올라왔던 높이 9번 맞췄던 뭐 이게 이레귤러든 어쨌든 간에 초록. 그 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이 90% 가까운 조정이 있었죠. 90% 가까운 조정. 그죠? 이때 당시에도 여기를 타고 넘는 흐름으로 보면은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A고, BA고, 비비전이 데크 났으니까 여기 비빌 때 비비구나. 그리고 골크 시키면서 BC가 가면서 고점을 돌파하겠구나라는 기대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가 A고, BA가 여기든 간에 여기는 이제 5파, 9파로 내려온 건 맞아서 그래서 제가 BA를 여기로 빼놨긴 한데 관계는 없는 게 지금 내려온 게 BB의 A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BB의 A파잖아요. 그죠? BB의 B를 다시 하고 BB의 C가 다시 있어 BB의 A파를 이탈시키고 A파는 이탈시키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미 요 안에서 여기 첫 번째 BB의 A파에서 히든 상다가 떠 있죠. 그리고 요 파동 안에서는 레귤러 상다가 뜨죠. 그죠? 요거는 거의 정석이. 근데 이렇게 가도 직전에 고점을 돌파 못하죠. 심지어 내려왔던 BB의 B파조차 돌파를 못하죠. 이대로 그냥 죽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게 BB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게 ABC의 BB가 끝나고 BC로 가는, 그러니까 BA의 72,000을 돌파하는 파동이 아닐까라고 계속 이제 요번 주까지도 안쪽에서 그렇게 시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구조로 보고 있는 코인들의 구조가 하나둘씩 부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차트를 한번 다시 냉정하게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 애초에 BC로 가는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7만 부를 돌파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US 테더 차트, 도미넌스 차트를 토대로 72,000불에 돌파하는 게 US 테더 차트는 기준인 맞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7만 불 돌파되지 않는 반등이라는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말 전에 해줬으면 어제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트럼프 연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끼든 간에 뭐 이슈로 올리던 뭐 억지로 올리든 간에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올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왔던 온 이상 주말 중에 어떤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BB의 B가 이만큼 올라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BB의 C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BB의 B는 여기다 정배열이 되지 않는 범위예요. 연보라가 진보라를 골크하지 않는 범위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보니까 여기 이제 초록인데 BB의 B는 파랑이었죠. 그럼 얘도 파랑에 대한 두 레인지 위 진보라에 대한 터치, 진보라 위로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죠? 추세선은 닿지 못하고 진보라 위로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진보라 정도 보는 거예요. 그게 한 50 정도 지금 빨리 올라오면,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기준이 뭐 어차피 프랙탈에 기대는 건데 높이도 같이 간다. 계속 높이가 같이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10층이잖아요. 지금 요 정도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올라가는 게 주말 중에 이렇게 하고 떨어지고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높이가 노랑이죠. 여기 이렇게 노랑 따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시간의 흐름상 진보라도 내려올 거기 때문에 50 밑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 65,000 레인지 위아래에서 여기 뭐 다이버전스 있어요? 없잖아요. 왜 떨어졌어 다이버전스 없는데? 다이버전스가 있어야 떨어져야 되는 근거라면서요. 왜 떨어졌죠? 그런 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포지션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던 게 노랑을 맞추고 올라오던 진보라 닿을 때 일단은 정리하고 얘 깨질 때
아니 요 과정에서 비빌 때 뭐 알트 장이 와서 더 많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요 타점 있잖아요. 요 BB의 A를 이탈하고 A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 추세선 위를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형태.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BB의 B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58,218은 이탈하고 56,537은 이탈하지 않는 파동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왔네요. 그죠? 나왔네요. 그죠? 아, 지금까지 이게 안 보였죠? 죄송합니다. 커서가 안 보였죠? 나왔네요. 그 이탈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만 이탈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총산을 손절 정리를 걸어놓은 다이버전 수충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살짝 이탈하는 것도 되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롱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변했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저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틀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여태까지 다 뭐 한 80% 맞춰도 20%만 틀리면 청산이 나갈 수 있는 게 마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라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요즘 뭐 안쪽에서 건드렸던 알트들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멤버십 방송 생겼거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대회가 7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레퍼럴 방송을 시향이 없고 그냥 그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 전달해 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레퍼럴 방송을 7월 1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멤버십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시향을 하는데 그 멤버십 분들의 질문을 주말 공개 방송 할 때 받을게요. 그 질문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알트들 이거 한번 얘기하는 거 끝난 다음에 질문을 지금 적어 놔 주세요. 그러면 뭐 좀 봐주세요. 뭐 어쩌고 그러면 그 제가 끝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은 그 멤버십 분들로 한정이 되니까 질문 적어 놔 주시면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BNB가 제가 비트를 왜 이렇게 바뀌게 된 큰 그거가 BNB가 부러질 것 같거든요. 이거 살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차피 동일한 레인지이기 때문에 얘가 비트코인 떨어질 때 여기 이제 올라타지 못하고 BB파에 비할 때 올라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 720불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은 해요. 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구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부러짐으로써 일봉에 이어서 4시간 봉에서 부러짐으로써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 그죠? 뭐 살릴 수도 있겠죠. 아직 단정 짓진 않을게요. 아직 가능성이라는 거 남아있기 때문에 부러져야 부러진 거죠. 그래서 BNB는 이제 BTC 차트에서 제가 BTC 차트에서 추세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4시간 봉에서 보면 보다 4시간 봉보다 더 높은 봉으로 1봉을 볼게요. 1봉. 보면 여기 이제 뭐 1, 2파고 3, 4고 이게 5파고 결국엔 이 직전에 사토시 2만 사토시를 돌파하는 거를 목적으로 탄생한 코인이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비트코인 6만 9천 불이 비트코인 여기 또 돌파됐죠. 여기였어요. 여기 최고점. 이레귤러 형태 최고점이었고 여기가 14,000불이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의미가 BNB 막 2,000불에 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덜 떨어지는 형태로 이 차트를 완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BNB는 이제 같이 차트에서 해줄 걸 해줬어요. 그죠?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긴 한데, 그 뭐냐면, 여기 이제 2파의 파랑이잖아요. 근데 파랑인데 연보라인데, 얘는 런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봤을 때, 얘 1, 2, 3, 4, 5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범위다. 라고 했을 때, 일봉상에서 같은 높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뭐 얘를 이레귤러라고 하더라도 고점의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조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같은 차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돌파돼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없다. 사토 차트는 갈 수 있어도 얘는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에서도 좀 보이긴 했었는데 하여튼간에 BNB도 뭐 비트코인 올라오는 BB에 비해서 정리를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우리 이제 BB의 C에서 다시 잡는데 그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높게 되더라도 다시 전략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요. 사토이 차트를 요거 이제 요 파동 이제 5파잖아요. 요 5파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5의 1, 2, 그다음에 3의 1, 3의 1을 여기로 보던 여기로 보던 여기 일봉상에서 파랑과 초록과 노랑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세 번째 타고 넘는 게 보이거든요.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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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데크를 안 시키고 후다닥 올라갔어요. 그래서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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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의 A, B, C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5의 3의 1, 5의 3의 2, 5의 3의 3, 5의 3의 4로 가는지. 왜냐면 여기에 대한 10층을 지금 그려놓은 거 10층 맞추고는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세 번째 타고 넘고 그 다음 레인지로 갔는데 요렇게 또 올라가고 노랑을 맞춰서 올라가고 3파라는 거는 결국에 바라는 게 1, 2, 3의 1, 3의 2 3의 2가 여기까지든 여기까지든 간에 3의 3이 올라타는 거거든요. 타고 3의 5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4를 여기 뭐 이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맞추고 가는 게 그게 파동상에서 굉장히 많은 패턴상에서 보여주는 원리인데 이게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BB파의 B파에 반등해서 조금 비트코인보다는 왜냐면 다 이제 준비는 됐거든요. 준비는 됐어요. 사토시는. 저는 이제 창평이 형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맞췄네요. 세부도. 하면 되는데 언제일지 뭐 주말 중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이거 부러지게 됐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수익권이긴 해요. 557.9인가? 559.7인가 뭐 매수가인데. 하지만 700불대에서 못 팔았다라는 게 지금 또 뼈를 때리죠. 뭐 하여튼간에 이제는 700불을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요 사토이 차트에서 한 번은 주겠죠. 크게 3의 3파를 크게 줄 때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람이에요.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를 봐야 될까요? 이거 제가 요거 퉁 떨어질 때 주중에 퉁 떨어질 때 알트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알트들이 살았다는 얘기가 비트코인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되는 거네. 얘 파랑 네 번째 파랑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선 떨어져야 될 이유가 얘를 가격적인 이탈을 하든가 지표상의 이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봉상에서 파랑을 못 맞췄죠. 근데 여기 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떨어졌던 파동이 1시간 봉상에서 얘가 파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랑에서 요게 퉁 떨어지면서 이게 얘만 이탈이 되면 파랑보다 낮은 레인지로 떨어지면서 지금 얘는 주황을 또 맞춰 떨어졌고 노랑을 맞춰서 떨어지면 좋고 노랑 다음에 초록에 사인 노랑과 파랑에 사인 초록이란 레인지도 있고 뭐 파랑을 맞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를 이탈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점유율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구조가 요 파동에서 좀 힌트가 나왔었거든요. 27일 새벽에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질 때 알트들은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알트들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를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US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하고 틀린 이유가 여기가 이제 노랑을 맞춰서 올라와서 여기가 1이고 2고 3 뭐 초록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맞추는데 이거 남았나 싶었잖아요. 근데 그게 남았는데 이게 네 번은 여기 맞추긴 했는데 이 고점 돌파가 없었기 때문에 카운팅으로는 여기가 7이고
89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졌다라는 게 되게 고무적으로 되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비더라도 얘에 대한 파동이 세부가 부러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기 부러진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에 대한 되돌림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꺾기 전에 얘는 한번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요 정도만 떨어져도 비트코인 한 64,000, 5,000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얘가 A고 얘가 BA고 얘가 BB다. 얘는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 돌파가 돼 있지만 돌파를 못했다가 얘가 비파고 10파다라는 가정하에서 히든 상다가 떠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이탈하는 비시파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72,000불을 돌파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얘가 요거를 방어해 주로 내려올 망정 요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얘 구조에서는 변화된 건 없는 거죠. 사토시 관점에서 3일봉이 제일 근접해요. 3일봉이 얘가 이제 부러지면 궁극적으로 상승장이에요. 비트코인 상승장. 얘가 부러지면. 근데 얘가 부러지지 않으면 저는 비트코인이 73,800을 넘든 안 넘든 2만 불, 3만 불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부러지지 않게 되살리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일봉상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결국엔 올라타야 되는 건데, 그죠?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인데 거꾸로 하면은 이게 비트코인 상황이 되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WIF가 어차피 여기 건드렸었던 때가 우리가 지금 얘는 사토시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유는 얘 내려왔던 부분을 꺾어줬기 때문인데 저는 이 50 이상은 올라갈 거다. 앞으로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20%에서 최소 20%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토시 관점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뭐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레귤러래 히든 상다 떠 있고 그냥 가면 되죠. 준비돼 있죠. 버튼만 누르면 되죠. 얘도 그 얘는 가치 차트에서 보면 이 높이가 아직 맞춰져 있어 한 파동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C8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여기 10% 15% 먹었던 25% 수익 그 마진 거래했던 수익을 피플로 넘겨서 피플에서 100만 개 들고 있는데 아직 들고 있긴 해요. 근데 피플도 좀 봐드릴 건데 피플은 부러졌어요. 여기, 25% 빼도, 그거 빼고도 현물 들어갔던 거는 2.6이거든요, 평단이. 2.6 위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잡았던 3만 개 있는데, 걔도 근데 2.6 위에서, 왜냐면 얘가 사토이 차트가 너무 이쁘니까, 좀 데려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데려가겠다라는 심정으로 2.6 위에서 정리하는 걔를 보고 있다. 얘는 WIF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이 된다 차트로 그런 건 없어요. 워낙 좀 크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피플 같은 경우도 이제 피플은 가치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맞춰서 올라왔던 게 마지막 초록이 있어 초록을 기댔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를 보면 파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얘는 파랑은 아니에요. 요 높이가 파랑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여기를 기대고 있었던 거죠. 여기 1, 2, 8을 그래도 나는 기대고 있었는데 연보라로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잡코인이잖아요.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시그널을 무시하면 어떻게 이게 내가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는데 매수가가 여긴데 글쎄요, 뭐 줄여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매수가가 여기면 저는 좀 들고 있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사토시 차트거든요. 사토시 차트는 여기랑 아직 맞는 레인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고점이 돌파된 208을 돌파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뒷받치는 증거가
오므라뜨렸다라는 정배열이 됐다. 일봉상에 정배열이 돼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9시 넘어오면서.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이제 오므라뜨리는 부분, 정배열이 되는 게 뭐 오늘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 이후로 되게 좀 안심이 되죠. 여기에 높이를 맞춰놓은 거죠. 맞춰놓고 언제 쏘든지 관계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나. 피플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를 돌파된다라고 해서 가치 차트에서 0.14400을 돌파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그 돌파되는 그 부분이 한 몇 프로였죠? 35%. 자, 가치 차트에서 35%. 52% 돌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차피 기대했던 게 BTC 차트면 BTC 차트 돌파할 때 저는 이익 분량만 딱 빼고 줄일 것 같거든요. 근데 10배 롱을 쳤기, 100만 개 10배 롱을 쳤기 때문에 저는 밑에 터지면은, 밑에 터져도 한 72, 73 뭐 어쩌고요. 그 청산가가. 요 정도 터지는 거는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수익금만 남겨놓는다라는 게 원금을 뺀다라는 의미인데, 수익금에서 일부분만 남겨놔야 되겠죠. 여기서 100만 개 쳤는데 여기서 100만 개만 빼고 700만 개 들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수익금만 들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WIF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고 믿고 막 지금 요 타점에서 100만 개 들어가서 나중에 잘못되면 비트레이드 너랑 일심동체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됐죠? 링크 타점은 저는 얘가 A고 B이고 BC고 C가 BB이고 A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우리가 비트코인 기다리고 있는 그 범위를 딱딱 올라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못 올라갈까에 대한 생각을, 이것도 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4시간 봉상에서는 그 높이를 맞춰는 놨는데, 그죠? 여기 흰색으로 맞춰는 놨고, 흰색이고 명확하게 따지면 연갈 위로 연보네요. 연갈 위로 연보. 높이도 레인지도 딱 맞췄는데 왜 안 가지? 일봉상에서 높이 못 맞췄어요. 일봉상에서 연보라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이게 이렇게 튀어 있으면은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말 끝나고 한번 비트코인 BB의 비든 아니면 이 한파동 끝나도 얘는 저점 깨질 가능성, 얘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기대치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피플 같은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메이저급 코인을 60% 건다. 피플이래. 링크 같은.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조금 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대회 시작, 저는 어차피 대회 순위에서 제외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을 발생시켜 여러분들 상금이 커지니까, 하여튼, 판단해서, 대회 시작 전에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일봉상에서 분명히 왠지 나와 있죠. 얘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얘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얘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내려왔던 높이가, 이게 노랑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C파. 노랑을 맞춰서 한파동 할 때, 그게 BB파랑 A파 사이에서 건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노랑을 초록으로 꺾어 넣고 A파도 5파 상승을 했는데, 얘가 깨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BB들에도 갈 것 같으세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느꼈던 게, 무조건이란 얘기하면 항상 틀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하는 거는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신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봐드릴 수 있는 건 다 봐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멤버십 방송분들 질문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질문 적어 주시고요. 지금 질문 없으시니까 공개 방송으로 질문 구독자 질문을 한번 받고요. 없으시면 4시 20분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오래된 차트를 보려고 거래소들을 이제 저거 하잖아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가네. 이 인덱스 차트 왜 안 나오지? 여기 나오네, 그죠? 이걸 인덱스로 차트면 인덱스 차트가 그냥 모든 거래소 다 통합해갖고 제일 오래된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게 인덱스 차트거든요. 그럼 일부러 찾지 마시고 인덱스 앞에다 붙이고 그럼 뭐라 그러죠? 콜론이라 그러네? 뭐 저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보면 뭐예요? 자, 일봉이니까 4일봉 볼까요? 자, 이거 안 보이니까 로고를 좀 켜볼까요? 자,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초록이 파랑 밑으로 가 있진 않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파랑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연보라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진보라가 여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과거는 없죠. 과거는 이제 무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5파로 여기가 1파라는 가정하에, 여기가 1파라는 가정하에, 얘랑이 같죠. 그럼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탄생을 한 이후에, 여기가 3이다. 여기가 3이다.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결국에 이 과정은 모르겠지만 맞추는 자리는 알죠. 근데 보통 3파에서 먼저 돌파하고 5파를 맞춰서 돌파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여기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높이로 3회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4일봉이에요. 4일봉. 5,000부 4,885불은 돌파를 하는 거를 베이스로 탄생된 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차트가 5파 상승을 하고 3파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게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40%? 뭐 40% 뭐 올리는 거 일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여기 올린 거 보세요. 80%. 그 큰 기준으로 하면 지금 뭐 볼 수 있는 게 1, 2, 3, 4. 그죠? 이게 5판지는 모르겠지만 A, B, C 파랑의 높이. 그 다음 노랑인 것 같죠. 노랑의 높이. 초록을 기대고 있지만 노랑의 높이인 것 같죠. 4일봉상에서.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이 뭐 BB에 B를 하던 뭐 그리고 BB에 C를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하든 간에 파랑의 높이보다 낮은 노랑을 타고 넘는 흐름상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뭐예요? 이더리움의 투자 개념인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들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일봉상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 진보라 요까지만 싹 보고 여기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인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부터 건데 4시간 봉상에서 연보라 진보라인데 얘가 뭔가죠. 뭔가하고 연보라인데 그 만약에 얘를 좀 잘 봐줘갖고 런닝으로 봐주고 얘를 다이렉트로 봐줘서 얘랑 한 레인지 틀리지만 추세다 라고 우긴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연보라가 진보라를 테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한 레인지 더 봐주는데 얘는 런닝이고 얘는 수축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레귤러로 나온다고 얘를 다시 깬다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제가 이제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되는 거는 연보라가 진보라를 데크시키면 안 된다라는 기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일봉상의 4일봉상의
주봉상의 기준으로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기준에서 크게 거슬리는 건 없지만, 그죠? 여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저도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야 될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데크 시키기 전에 가야 되는 건 맞네요.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얘가 1, 2고 얘가 3, 4고 5의 1, 2가 이렇게 런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높이가 진보라보다 낮은 연보라가 되고, 1, 2, 3, 4, 5의 1, 5의 0, 5의 3이 진행이 되고 연보를 한 번 더 맞춰도 5파 상승을 하고, 그게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일봉상에서 보면은 파랑하고 초록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요거는 있죠. 얘는 파랑인데 얘는 초록인가요? 초록이 아니에요. 두 레인지 차이인데 그거를 일봉상에서 얘가 노랑이고 파랑인데 1, 2, 3, 4, 5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상해졌죠. 일봉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4시간 봉에 기댈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부러지면 어차피 근데 보시면 얘가 비트코인이 BB에 B를 하고, 근데 그걸 올라타고 BB에 C를 할 때 올라타면 안 부러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BB에 B를 하는데 저는 BB에 B 할 때 알트들이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상황 봐야 되니까 못 올라타고 BB에 C를 하는데 얘를 이탈하면서 딱 부러졌다. 근데 그거를 제가 손절하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비트코인 타점인데, 그러면 말을 싸세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이더리움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이버전스 이런 거 잘 설명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큰 구조에서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구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맞춘 사람 있어요, 이더리움?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좀 그냥 아싸리 투자를 해서 5,000불 위에서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만 맘 편하게 들고 있는 코인? 근데 그렇게 갈 것 같고. 예, 조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30분에 마무리 할게요. 전 30분까지만 질문 기다려보고. 자, 30분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지금 뭐 한 몇 분 보시나요? 자, 아직까지 그 레퍼럴 방송 7월 대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면 대회 신청하는 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진거래 질렸다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한 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멤버십 있으니까 멤버십 참고하실 분들은 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펼쳐보기 누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원래 저기, 서리님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못 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눈도 안 떠지고 막, 그리고 약을 먹고 3시간 더 잤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무리했던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좀 술도 다시 먹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염증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예, 빗덩이님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땡겨보실 수 있게 제가 해놓을게요. 지금 DVR 열어놨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좀 땡겨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땡겨보시면, 시향을 했던 게 제가,
4시, 3시 40분, 한 3시 40, 한 2, 3분 정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알리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대박. 이게 27,000원인가, 그런데,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유튜버 하려고 샀거든요? 방수되고,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주문해서. 주문을 쳐야 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뒷자리가 7777이야. 제가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 번호 어디서 샀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010으로 통합되기 전에 018이고 막 그럴 때 KTF에서 이모님이 이제 핸드폰 가게를 했었어요. 그때 이모님이 번호를 선점해서 줬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저런 번호들이 되게 많아요. 막 7979, 막 7777. 근데 저게 장단점이 있는데, 뭐를 살라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야.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뭐 사은품 그 주는 현금 반환해 주는 뭐 그런 거라든가 하면, 사람들이 무슨 차관이나 뭐 검사 이런 전화번호인지 알지. 뭐 없어요. 막 그래 끊고 막 그래. 되게 그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게 이제 4채널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마이크를 2채널짜리 가져갔는데 게스트가 2명인데 마이크를 안 넣는 거야. 4채널인데. 그래서 4채널짜리를 샀어. 예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반값에 풀리더라고요. 10만원, 11만원, 12만원. 4채널짜리. 보약 거 이제 브랜드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유튜버, 돌아다니는 유튜버 하려고 파워뱅크 2만짜리 하나 산 거고, 요것도, 이건 뭐, 특가 할인 이런 것들 받아서 산 거, 요건데, 요 제품. 제가 그 뭐죠? 테크몽이라든가 이런 애들 알리 그런 거 나올 때 꼭 보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테크몽에서 풀렸을 때, 쿠폰을 다 먹여서 사면 2만 원에 살 수 있어서.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끝났더라고. 그랬는데도 27,000원인데, 대박, 이거 한 10만원 정도 퀄리티. 괜찮아요. 아직까지 가격 같을걸요? 그죠? 21불 똑같이. 한국어로 해야 돼. 한국어로 들어가야. 쿠폰 먹이고 뭐 그러면 한 27,000원에 살 수 있는데. 방수되고, 물을 위에서 막 뿌려도 안으로 안 젖어요. 근데 유튜버 하기 이제 요거 있고. 요게 이제 USB 3.0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붙어 있는데 얘는 제거가 돼. 그러니까 저는 제거하고 3.0 케이블로 바꿨거든요. 요거 뭐냐면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뱅크 넣고 여기로 이제 빼서 충전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거죠. 대박이야 이거. 추천. 그러니까 최근에 뭘 이제 알리에 샀는데 요것도 왔는데 아직 얘는 박스도 안 뜯었거든요. 얘는 뭐냐면 핸드캐리어 있잖아요. 핸드캐리어인데 요거 이제 색깔별로 가격 더 싼 거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좀 비싸지고 어떤 건 좀 싸지고. 14,000불은 뭐야 이거.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요 앞이 열려갖고 요 앞에다가 노트북 놓기 좋거든. 근데 요게 핸드 캐리어니까 가능하지. 이거를 이제 캐리어 실는 짐 수화물로 하면 다 부서지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다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요런 가방들은, 지퍼 가방들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열어.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렇게, 저는 어차피 그 핸드 캐리어는 리모어거든요. 못 열어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붙이는 짐으로 하면 다 열니까 핸드 캐리어만 이런 거로 사는 거야. 근데 핸드 캐리어는 편의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있잖아. 타고 가는 거 그거 아니면. 요게 편의성 앞에 열어갖고 나는 이제 타블렛이든 노트북이든 바로바로 꺼내야 되잖아요. 이거 사든 놨는데 박스도 아직 안 뜯었어요. 요것도 이제 테크몽에서 봤었나. 괜찮은 것 같아. 자, 질문 없으시니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는 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